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교육의 프로 퀸 양정 선생입니다. 자, 오늘이 바로 6월 7일 지금 선생님이 칠판에 서 있는 이 순간은 바로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시고 집에 있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 시험 보시고 나서 바로 여러분 시험지 받아서 열심히 선생님도 또 시간 재면서 문제를 풀어봤을 거 아니에요. 자, 선생님이 우선 풀어본 느낌은 우선 작년 예래 6월 평가원하고는 좀 뭐 비슷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 좀 작년 예래 6월 시험보다는 좀 쉬운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수능에 비해서는 글쎄요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전 범위와 그리고 이번 예래 6월 시험의 시험 범위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어떤 비교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의 이번 시험 굉장히 긴장하면서 시험을 보셨을 텐데요. 자, 우선 자신의 등급 컷이 나 과연 이번에 1등급 됐나? 라고 궁금해서 아마 사이트를 갖다 뒤지고 있다가 그래도 다시 한번 선생님 해설 강의 봐야지 라고 지금 선생님 해설 강의를 킨 학생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의 원점수 그리고 등급 컷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생님한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우선 목표로 잡은 우리의 만점, 나는 다 맞겠다라는 이 개념만 머릿속에 확 박혀 있다면 6월 시험이 끝나고 나서 흐트러지는 학생들 안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도 목이 마르다. 이번에 시험은 잘 봤지만 나는 9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수능까지 이 하반기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하게 느낀다면 아마 이번 6월 시험이 끝나고 나서 간신히 올려놓은 바로 그 학습량을 줄이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번 일에 6월 시험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 스스로도 내가 우리 학생들을 정말 잘 가르치고 있구나. 그리고 선생님이 연구해서 이 문제는 중요하다라고 별표를 쳤던 이 문제들이 우리 아이들이 시험 현장에서 생각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근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 때문에 사실 문제를 풀면서 굉장히 흥분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해설 강의를 쭉 여러분 지켜보시면서 나는 이 문제를 맞췄다 틀렸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선생님하고 어떻게 풀이 과정이 비슷한가, 그리고 내가 출제자의 시각을 정확하게 판단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냥 해설 강의를 단순하게 선생님은 저렇게 풀었네가 아니라 자신의 풀이 과정과 정확하게 비교하시면서 분석하는 마인드로 이 해설 강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너무너무 수고하셨을 우리 가영 학생들, 조금이라 범위가 나영보다는 많기 때문에 이번 선생님이 4주 동안에 4번에 걸쳐서 TCC를 올려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학생들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분 따라오고 나니까 이제 하반기 공부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은 좀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 선생님은 다행입니다. 자, 우리 앞으로 더 중요한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조금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201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하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이 며칠 뒤에 올려드릴 TCC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또 더 전문가적인 여러분 분석은 선생님이 라이브 입시 설명회나 또는 다음 주에 우리가 출연하는 선생님이 또 TBS 여러분의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첫 번째 문항은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수학 1, 수학 2, 적분과 통계, 기하 벡터 10문항, 10문항, 5문항, 5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 문제들 중에서 나는 좀 어느 단원이 약하다라는 것을 이제는 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약한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치유해 나가고, 그리고 이번에 출제가 되지 않은 나머지 뒷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 이제 우리한테 남은 과제는 바로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난이도는 선생님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여름에는 수능과 비슷하다. 그런데 이번 여러분 수능에서는 가영 같은 경우에 작년에 만점자가 1%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가영 시험 같은 경우는 쉽게 출제할 경향이 더욱 짙습니다. 그래서 가영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좀 조언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여름에는 6월보다는 좀 어려웠지만 그래요. 이거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얘기하는 데이터지만 학생들이 체감적으로 느꼈을 때는 작년이나 올해나 이렇게 비슷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고난이도 문항으로는요. 자, 요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잠깐 등급 컷을 보고 오니까
가형 등급 컷이 1등급이 93입니다. 또 고무적인 거는 1등급과 2등급 컷 차이가 조금 많이 나요. 자, 작년에는 1등급과 2등급 컷이 거의 안 났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2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조금 더 분발해서 1등급에 가까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고난이도 문항에서 뭐 하나나 2개 정도를 틀려서 지금 1등급이 되지 못한 학생들, 나머지 하반기 상위권 학생들의 공부법은 조금 더 고난이도, 즉 변별력 문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좀 주의사항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EBS 연계율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70%를 연계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가형 같은 경우에는 EBS의 연계율이 수학 1이나 또는 다른 단원들, 그러니까 수학 1을 제외한 나머지 단원들에서는, 나머지 과목들에서는 연계율이 생각보다는 적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그래요. 수학 1과 그 다음에 기하 벡터만 EBS를 보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이번에도 역시 적중을 했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1번 문제부터 우리가 한번 꼼꼼하게 풀어볼 겁니다. 자, 먼저 1번부터 15번까지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또 16번부터 30번까지 풀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1번 문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예를 보죠. 로그식 정리하는 문제 너무 잘 푸셨을 것 같아요. 3 곱하기 3분의 4로 진수 곱하시게 되면 3, 3 없어지면서 정답은 2가 됐죠. 자, 정답은 얘를 몇 번? 2번입니다.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혀 꼬지도 않고 문제가 아주 선명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6월 그리고 9월 수능의 특징입니다. 사설 모의고사보다는 굉장히 깔끔한 스타일이 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개념만 유형만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문제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이번에 순열과 조합이 들어갔어요. 선생님이 이 문제에 세상에 우리 유별난에 똑같이 있는 거 있죠. 1 플러스 x의 5수 여러 번 내가 반복도 했었습니다. 얘는 이항정리의 일반항을 이용해서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자, 얘는 OCR에 x의 r승이 바로 이 이항정리의 일반항이라서 문제에서 x의 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r값 대신에 2를 대입한 바로 OC2가 x의 제곱의 개수가 되겠다. 아마 이 식 딱 보고 이것 딱 보고 바로 관계식 여기로 왔었어야 선생님 제자답죠. 자, OC는요 5 곱하기 4 나누기 2 팩토리얼 약분하시면 12 됐죠? 자, 정답은 얘라 몇 번?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문제가 2점짜리로 출제가 됐는데, 자, 한번 살펴볼게요. 1011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한 행렬이 아닙니다. 자, x가 2일 때 f의 ax가 4b라면 a 플러스 b는 얼마냐라고 물었는데요. 자, 첫 번째 f의 ax는 a가 앞으로 빠져나가면서 fx와 같다. fx는 바로 누구다? 1011에 2를 통과시킨 이 결과다. 이게 4b가 되었다 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a 하시고 요거 정리하시면 2가 되겠죠. 그 다음 얘는 역시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정리하시게 되면 얘가 2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죠? 3a가 되는데 얘가 바로 4b라는 얘기니까요. 세상에. 자,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정리만 하면 되겠죠. 2a가 바로 4니 a 값은 2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a 값 대신에 2가 들어가게 되면 b 값은 6 아니냐. 자, a 플러스 b는 얼마? 8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죠. 자, 이제 이번에 공통문항으로 출제가 됐던 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다음 그래프의 각 꼭지점 사이에 연결관계를 나타낸 행렬의 성분 중에서 0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배운 대표 유형은 1의 개수를 구하는 게 문제였어요. 자, 1의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었느냐. 자, 우선 꼭지점의 개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꼭지점은 1, 2, 3, 4, 5, 6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게 될 그 인접 행렬은 말이죠. 당연히 6차 정사각행렬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6차 정사각행렬의 모든 성분은 0 아니면 1입니다. 즉 36개의 성분 중 1의 개수를 뭐하면
빼면 나머지는 0의 개수가 된다. 이렇게 문제의 가닥을 잡으셨어야 돼요. 자, 그러면 1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가르쳐 드렸죠. 바로 얘를 성분의 개수가 몇 개인가 조사해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입니다. 자, 우리가 1의 개수는 이 인접행렬 안에 들어있는 1의 개수의 딱 절반이라고 배웠습니다. 그쵸? 자, 그렇다면 이 선분의 개수의 2배를 한 8 곱하기 2가 바로 몇의 개수? 1의 개수가 되니 전체 36개의 성분 중 바로 16개를 제외한 답은 20개가 정답이 아니겠느냐라고 답을 구하시는 게 정답이십니다. 자, 정답은 얘라 몇 번? 2번인데요. 설마 이러면 이 인접행렬을 그래프를 보고 다 만든 학생들은요, 조금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고요. 자, 이제 5번 문제로 갈 건데, 자, 기하 벡터에 바로 2차 곡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번에 선생님이 현장에서 기하 벡터 EBS 여름이나 수능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 비슷한 거 보셨을 텐데 약간의 차이점은 좀 있기는 합니다. 자, 얘 보이시죠? 아, 쌍곡선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타원이에요. 그런데 이 쌍곡선의 무슨 점과 꼭지점이 바로 이 타원의 초점과 일치한다. 자, 그렇다면 이 쌍곡선은 여기가 1로 끝났기 때문에 좌우로 볼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꼭지점의 x 성분의 제곱값이 바로 a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초점은, 타원에서의 초점은 우리가 이렇게 구하죠. 자, 얘는 좌우로 펑퍼짐한 타원이 될 겁니다. 왜? 이 그래프의 바로 꼭지점이 바로 x축 위에 있거든요. 그림을 안 그려봐도 사실은 알 수 있죠. 따라서 13에서 바로 이 b의 제곱을 뺀 바로 13- b의 제곱과 바로 이 꼭지점의 제곱값은 정확하게 같아야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이렇게 딱 관계식을 쓰고 나니까 문제 출제자가 a의 제곱 플러스 b 제곱을 물었어요. 정답은 얼마? 13이 되네요. 자, 그 공간이 남아돌 정도입니다. 자, 정답은 얘는 몇 번? 4번이지요. 자, 그렇지만 2차 곡선은요, 이번에 처음 여러분 들어간 시험범이기 때문에 조금 몸을 사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준비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6번 문제, 가나형 공통문항으로 출제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가형에 출제된 여러분의 이 문제에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 fx가 2차 함수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그러한 함수인데 지금 이 gx라는 함수는 불연속 함수입니다. 어디서 그래프가 끊겼냐면 0과 2에서 그래프가 끊겼어요. 자, 문제는 fx 곱하기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다. 자, 그런데 일단 이 fx는 2차 함수기 때문에 벌써 연속입니다. 따라서 얘가 만약에 불연속이 됐다면 그것은 gx 때문이고 그 gx가 불연속이 되는 0과 2에서 우리가 이어주게 만들어준다면 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될 수 있을 텐데 다시 얘기하면 이 gx가 0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함축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바로 fx 값은 0입니다. 따라서 x 이퀄 0에서 이 fx 값이 0이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인 것들을 딱 잡아주면서 0으로 이어지게 해줄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어져 있는 이 그래프를 x 이퀄 2에서 이 fx가 딱 잡아준다면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얘가 x축 위로 올라가고 얘가 x축이 되고 얘가 x축이 되면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의 함수가 될 수 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수곱계 배우고 유별난 배울 때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조금 더 느낌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바로 선생님은 이렇게 풀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풀었어요. x 이퀄 0에서 f0은 0이어야 된다. 그리고 또 F2도 0이라는 이야기를 이 얘기가 주고 있는 거다. 자, 요 정도 눈치는 챌 수 있었다면 두 번째, fx라는 함수는
당연히 0과 2에서 00이므로 x와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을 것이고 당연히 최고창의 계수는 1이니 fx가 바로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 f5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5를 갖다 대입하시면 5 곱하기 3이 되면서 15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암산으로 풀었는데 아마 선생님처럼 푼 상위권 학생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여기서 좌극한 우극한 따지고 있었던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뛰어넘어야 됩니다. 알았죠? 처음에는 우리가 꼼꼼하게 따지다가 이 꼼꼼하게 따지는 이 계산 과정 속에서 번뜩 스킬이 딱 떠오르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번의 정답은 15, 정답은 얘라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넘어가는데, 자, 이 7번 문제 외적 문제 해결 능력으로 안 그래도 예상했던 스타일의 문제, 배점을 먼저 보라고 그랬었죠? 3점입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아마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관계식으로 바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P가 뭐냐고 그랬는데 P는 문제에서 얘기하는 포화 증기압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T에서 얘기하는 것은 온도죠. 옛날엔 선생님이 아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요, 가형하고 나형하고 공통문항이 있으면 공통문항은 너희가 나형에 가서 봐라 라고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형을 따로 정말 딱 분리를 해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이유는 이제는 똑같은 여러분의 문제가 나와도 말이죠, 가형에는 이렇게 나형에는 이렇게 내는 형태가 이번 연도에 좀 달라진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사실 우리 가형 학생들만 데리고 얘기할 부분들이 약간은 있어서 선생님이 분리해서 촬영한다는 거 알아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똑같네요. 그렇죠? 아마 이번 수능에도 나올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용기 속의 온도가 15도씨일 때 포화 증기압을 P1 갖다 놓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로그 P1이 되고요. 8.11 마이너스 T값 대신에 온도 15도를 대입하면 얘가 250이 되고 얘가 1750이 되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P2는 선생님이 위에다 쓸 겁니다. 아마 선생님이 왜 위에다 쓰지? 라는 거 아마 맨 마지막에 퀘스천을 보면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여기는 역시 8.11 쓰시고 마이너스 하시고 이번에 온도는 45도입니다. 그래서 280분의 1750을 쓰게 되면, 자, 이 두 개의 관계식을 뭐 해야 되죠? 빼야 돼요. 똑같이 했었습니다. 우리 유별란에서. 자, 이 두 개의 관계식을 빼면 로그 P1분의 P2가 되고 얘하고 얘는 없어집니다. 그쵸? 00 털리고요. 다. 그러면 마이너스 28분의 175 그리고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25분의 175 요거 정리하면 4분의 3이 되더라고요. 자, 이제 로그만 베끼면 되겠네. 자, 그러면 P1분의 무슨 2? P2는 바로 10의 4분의 3승이 되겠다. 정답은 얘라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3점이냐 4점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할 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워낙에 똑같이 나오니까요. 자, 이제 넘어가서요. 자, 이제 8번 문제로 갈 거예요. 자, 우리 학생들 8번 문제 잘 푸셨기를 바라면서 우리 세상에 수꼽게 있는 수리탐구 2교시에 있는 문제랑 너무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보시면 fx가 딱 관계식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부동식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극한값 물었어요. 당연히 샌드위치 정리가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따라서 리미트 x가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f3x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이 관계식을 어떻게 조절하면 될까? 먼저 x 자리에다가 3x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ln 하시고 1 플러스 3x가 되고 여기는 f의 3x가 되고 여기는 2분의 하시고 2에 x자리에 3x가 들어가면 6x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 관계식을 만들어 주려면 x분해가 들어가야 되니까 두 번째 2단계 x로 나눠주자. 자, 그러면 x로 나눠주게 되면 요렇게 됩니다. 그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해서 x가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그냥 부등호 방향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정확하게는 분리해서 해야 됩니다만 좌극한과 우극한 어차피 분리해봤자 샌드위치 정리로 나올 문제니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요, 아마 우리 학생들 로그의 극한에서 이미 외운 바 요 x 앞에 있는 개수 비교하시게 되면 얘는 3에 수렴합니다. 자, 이것 또한 역시 지수함수의 극한에서 배운 바 x 앞에 있는 개수 비교하시면 2분의 6이라서 이것 또한 역시 3에 수렴하게 된다. 자, 그렇다면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얘는 몇에 수렴? 3에 수렴하게 된다.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정답은 얘라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9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9번 문제 1차 변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특수한 행렬들 다 외우셨고 그 다음에 1차 변환과 사실 도형 쪽이 사실은 어려운데 그 문제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아서 조금 아쉽겠지만 조금만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아마 수능에서는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차 변환 문제 특수한 행렬도 아니에요. A와 B와 C의 상을 바로 A', B', C'이라고 해라. 삼각형 ABC의 내부와 삼각형 A', B', C'의 내부의 공통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려봐야 되겠죠. 자, 먼저 세 개의 점을 통과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2, 0을 갖다 통과시키면 아마 그게 A'이 될 텐데 A'은 누가 되겠는가? 0이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뒤에다가 붙여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이 0을 갖다 통과시켜 보겠습니다. 그게 아마 B'이 될 거예요. B'은 누가 되겠느냐? 0,2가 되겠네요. 아, 그러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0,2를 갖다가 통과시키래요. 아, 그게 바로 C'입니다. 자,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2,0이 되겠네요. 그림 그리겠습니다. 또 어려운 그림도 아니라서 우리 학생들이 잘 그리셨을 것 같아요. 자, A라는 점 마이너스 2,0. 그쵸? 요 점이 A가 되겠고 그 다음 B라는 점은 2,0. 요 점입니다. B 2,0. 그 다음에 C라는 점은 0,2. 요 점이 바로 C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삼각형 ABC는 얘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은 0, 마이너스입니다. 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0,2, 아, 얘가 B'이고 그 다음에 C'은 마이너스 2,0이라서 세 점을 갖다가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었을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공통 부분은 바로 여기라는 얘기죠. 맞죠? 사실 여러분의 이 변환 행렬에 D가 0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이 삼각형으로 이동된 거 별로 여러분은 그렇게 특이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끝났네요. 자, 공통 부분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2 곱하기 높이 역시 2라서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정답은 2가 되겠어요. 자, 정답은 얘는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가 나왔네요. 자, 이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나오면 사실 우리가 항상 하는 일이 있어요. 자, 문제에 관계없이 첫 번째 하한과 상한을 맞춰라. 그쵸? 하한과 상한을 갖다 맞출 때 맨 앞줄에 fx가 연속함수라고 나왔는데 이 연속함수는 당연한 조건입니다. 왜?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정적분은 기본적으로 연속함수를 깔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건 특별한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한과 상한을 맞출 수 있게끔 x값 대신에 0을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0이 되고요. 0을 갖다 대입하면 1이 되고요. 0을 갖다 대입하면 없어지고 플러스 a가 되니까 아, a 값이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a 값 대신에 마이너스를 선생님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그 다음 여기도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좌우를 x에 관해서 지금부터 미분하겠다. 자, 정적분의 미분 굉장히 공부 많이 했습니다. 자, 좌변 x에 관해서 미분하면 없어지면서 fx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변 x에 관해서 미분하자. 치수함수 미분하면 2x승, 마이너스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지네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f의 ln2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여기 x자리에다가 ln2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2에 ln2승 마이너스 1은 맞물리면서 없어지면서 2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되겠다. 자, 정답은 얘라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넘어가서요 11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11번 문제 가나형 공통문항으로 출제가 된 문제인데 사실은 이런 개념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즉 시그마 뒤에 자 이렇게 분수식이 나오게 되면 부분 분수로 갈려줘야 된다. 그리고 선생님이 팁 하나 가르쳐 드렸었어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분 분수에 관련된 문제 말고 꼭 이 개념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a 곱하기 b분의 1은 b-a분의 1 가로하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다. 이거는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다 안다. 그런데 선생님도 이 공식을 알았던 학생인데 시험장에서 이 공식에 관련된 문제를 틀리고 와서의 실수담을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였죠. b-a를 위로 올렸다. 그리고 살펴보니 a 곱하기 b분의 b-a는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더라. 즉 뒷식에서 앞에 식을 뺀 차가 분자에 올라가 앉아 있는 경우 이렇게 바로 갈리게 되는 특성을 갖고 있더라. 분명히 이 공식을 변형한 게 이거지만 이것 또한 역시 따로 알아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머,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뒷식에서 앞에 식을 뺀 차, 즉 SK 플러스 1 마이너스 SK가 누구지? 라고 봤더니 AK 플러스 1이다. 우리 이과학생들이라면 이 정도는 당연히 아실 거예요. 어머, 분자에 올라가 앉아있네. 그러면 얘는 말할 것도 없어. K가 1부터 10까지 바로 갈라지는 거였구나. 이것이야. 그리고 아마 신나게 축차 대입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S1분의 1 마이너스 S2분의 1 플러스 S2분의 1 다 없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쭉 가서 맨 마지막에 S10분의 1 마이너스 S11분의 1 없어지면서 결국 S1분의 1 마이너스 S11분의 1이 남게 되는데 S1과 A1이 같은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우주의 진리다. 첫 번째 항까지 합과 첫 번째부터 첫 번째 항까지 합은 당연히 똑같죠. 자, 그래서 얘가 2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S11분의 1은 바로 얼마다? 3분의 1이라고 주어져서 결국 S11분의 1은 6분의 1이 되고 S11은 6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정답 얘는 몇 번? 1번이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로 갈게요. 선생님이 이번에 우리 5월달 한 달 동안 6월 7일 이 시험을 대비하면서 프랙탈 기하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유별난쇼 아마 자료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두꺼울 거예요. 그 선생님이 복습할 때 그 얘기했죠. 특히 어려운 문제는 잠시 둬라. 그리고 오히려 쉬운 문제와 그 다음 한 중정도 난이도가 되는 문제들을 풀어봐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들어맞았어요. 이번에 3점짜리로 나왔지만 얼마든지 4점짜리가 되면 고난이도 문항이 들어갈 수 있는 유형입니다. 우리 준비합시다. 됐어요. 예예요. 맨 마지막에 물어본 퀘스천을 먼저 봐야죠. 얘는 S1 더하기 S2 더하기 땡땡땡이고 당연히 얘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S1이다. 100%다. 왜? 닮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첫 번째 S1을 구하자. S1은 뭐냐? 이미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보시면서 한번 읽어봤기 때문에 자, 얘를 갖다 몇 대 몇으로 2대1로 내분하라는 문제였습니다. 특별하게 엄청난 기하의 내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3이라는 길이를 2대1로 내분하니까 이 길이는 진짜 2가 돼버리고 이 길이는 진짜 1이 돼버립니다. 나 S1을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연결하면 여기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얘가 2고 이 길이가 당연히 2고 이 길이 또한 역시 2입니다. 왜? 여기가 정삼각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반원의 바로 지름이 2니까 반지름은 당연히 1일 겁니다. 따라서 이 길이도 1이고 이 길이도 1이고 그리고 또한 역시 얘 또한 역시 1이고 정삼각형입니다. 그럼 내가 이 S1을 갖다 구하려면 당연히 이 부채꼴에서 우리 했습니다. 이 부채꼴에서 이 정삼각형을 도려내면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여기 또한 역시 60도가 되겠죠. 끝났습니다. S1은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R은 여러분 1이고요. 세타는 60도니까 호도로 쓰면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의 제곱. 1의 제곱은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정리하니까 요거 6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이라서 통분하면 12분의 2파이 마이너스 3 루트 3이 되겠지요. 정리됐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닮은 비로 가겠습니다. 아마 선생님한테 배운 학생들은 닮은 비 구하는 거 엄청 쉬울 거예요. 자, 이 S1이라는 여러분 그림이 덧대어져 있는 바로 이 큰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3이었습니다. 두 번째 S2라는 여러분의 그림이 덧대어져 있는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2가 되었어요. 따라서 닮은 비가 3분의 2구나. 그렇다면 넓이의 비가 이 무한 등비 급수의 공비가 될 겁니다. 따라서 9분의 4가 되겠지요. 자, 이 9분의 4와 요 12분의 2파이 마이너스 3 루트 4 집어넣어서 데이터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에서 공비를 빼면 바로 9분의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S5는 바로 얘지요. 바로 12분의 2파이 마이너스 3 루트 3이라서 자, 약분하면 얘가 3이 되겠고 얘가 4가 되겠어요. 이렇게 곱하시면 5, 4, 20 분의 이렇게 곱해야 되겠죠. 6파이 마이너스 9 루트 3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정답은 얘나 몇 번? 2번이었던 문제. 자, 근데 앞으로 여러분의 수능에서는 어려운 문제, 즉 4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이니까 좀 하반기에 연습을 좀 그래프를 좀 어려운 것을 이용하셔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삼각함수에서 나왔는데요. 생각보다는 쉬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치수를 갖다 구하기 이전에 삼각함수의 식정리는 각통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코사인 x-6분의 파이 첫 번째 1번 코사인 x-6분의 파이는 당연히 덧셈 정리에 의해서 코코사사예요. 따라서 코사인 x 코사인 6분의 파이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마이너스 플러스 하셔야 됩니다. 코사인은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니까 사사 사인 x 곱하기 그 다음 사인 66분의 파이 따라서 얼마? 2분의 1 하셔야 되겠죠. 얘가 얘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2번에서는 fx는 자, 이 1번에서 구한 관계식을 들어다가 갖다 집어넣어요. 자, 여기에다가 2배 할 겁니다. 2배 하시면 루트 3 코사인 x가 남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배 하시면 사인 x가 되고 플러스 뒤에 3 사인 x가 있습니다. 정리하시게 되면 4 사인 x를 앞쪽에다 쓰시고 플러스 루트 3 코사인 x를 쓰는데 세상에 각 x에 대한 제한 변형도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줄이야. 따라서 이래 뭐만 하시게 되면 합성만 하면 끝입니다. 자, 그래서 3단계에서 합성 들어갑니다. 사인 x 앞에 있는 개수가 4예요. 밑변의 길이에 4 쓰시고 코사인 x 앞에 있는 개수 루트 3이에요. 따라서 4, 4, 16에다가 3을 갖다 더하면 루트 19가 되겠고요. 요거는 특수한 삼각형이 아니라서 그대로 그림 남겨두시고 합성 들어갑니다. fx는 빗변의 길이 루트 19 쓰시고 사인으로 합성하는 중입니다. 가로하시고 x 쓰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쓰시고 알파 이렇게 써주면 끝. 따라서 사인의 최대값 1일 때 fx는 최대다. 따라서 최대값은 10 그러니까 루트 19가 되겠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19가 되겠죠. x값에 제한 변형이 없어서 아마 계산 실수한 학생들도 아마 드물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정답은 얘라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그러면 14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가나용 공통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집합 S가 있어요. M바하고 나와 있는 집합의 표현법이 조건제시법입니다. 자, 이렇게 조건제시법이 나오면 일단은 이 조건제시법에 맞는 M이라는 여러분 행렬을 즉 원소를 쭉 나열하는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해보는 것이 원래는 정석이에요. 자, 그런데 이 조건을 보시면요. 자, 이 S 안에 들어갈 원소는 M입니다. 얘가 원소고
뒤에 들어가는 조건이 얘예요. 얘가 조건이죠. 자, 이 조건 제시법을 우리가 살펴보니 m의 제곱 이퀄 m이다. 다시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m의 제곱 마이너스 m은 영행렬이다. 자, 2차 행렬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이거 했어요. 2차 행렬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무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m이라는 행렬은 무지 많아요. 그 무수히 많은 이 m이라는 행렬들이 이 안에 원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 s라는 집합은 무한 집합이 되는 것이요. 바로 영인자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행렬 방정식을 푸는 스킬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m이라는 행렬이 k꼴이 아니라면 반드시 우리가 해밀턴 케일리의 정리를 쓰는데 m을 A, B, C, D라고 쓰시고, 해밀턴 케일리의 정리에 의해서 바로 A 플러스 D는 당연히 m 앞에 있는 개수에 보호바꾼 거 1이 될 것이고, AD 마이너스 BC는 0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단계, m이라는 행렬이 K 꼴일 수도 있다. 이러면 인수분해에서 0 때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m으로 우리가 묶어주게 되면 가로하시고 m- 단위 행렬이 영행렬이 되겠죠. 자, 즉 m이라는 행렬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영행렬과 또 하나는 단위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 S라는 여러분 집합의 분석이 완벽하게 끝났어요. 자, 이제 보기로 들어가시면요. 먼저 기억을 봅니다. 자, 과연 얘가 S의 원소냐? 이 문제를 제대로 출제자의 시각을 판단을 못한 학생들은 정말 이거를 갖다가 제곱해서 얘가 되는지를 확인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 문제를 선생님처럼 접근한 제대로 이 문제를 해석한 학생들은 딱 보자마자 아, 얘는 K꼴이 아니다. 그렇다면 A에다가 D를 갖다 더한 것은 1이 되고, 아, E에다 마이너스 1을 갖다 더한 게 1이다. 그리고 AD 마이너스 BC가 0이다. 즉 이 조건을 충족시킨다. 따라서 S라는 집합의 원소겠구나. 그래서 기억을 맞추게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A가 S의 원소다. 다시 얘기해서 이 스타일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아이다. 그런데 A라는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리 와 보십시오. M이라는 행렬이 K꼴이 되면, K꼴이 안 되면, 즉 AD-BC가 0이 되면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M이라는 행렬이 K꼴이 안 되면 역행렬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M이라는 행렬이 K꼴인 아이들 중에 2명이 있는데 영행렬은 역행렬이 없고 단위행렬은 역행렬이 있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요 2차 행렬 방정식을 만족하는 M이라는 행렬 중에 역행렬이 존재하는 아이는 유일하게 딱 하나. 그게 바로 단위행렬이었던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 이야기를 묻고 계신 거죠. 맞다. 그래서 니은까지도 편안하게 옵니다. 즉 이 문제를 쫙 풀고 나서 보기를 보니까 기억 니은이 이걸 이렇게 풀 줄 아느냐에 대한 문제였어요. 자, 이제 마지막 디귿인데요. 이 디귿 보기에 대한 포맷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짚은 적이 있습니다. 즉 원소이면 원소냐, 그렇죠? 이런 원소이면 원소냐는 이러한 명제가 참인지를 판단하실 때는 문제를 이렇게 푼다고 얘기했었는데, 자, A 플러스 단위행렬이 S 집합의 원소이려면 이 집합의 바로 조건이었던 얘, 즉 A 플러스 2의 제곱은 바로 누구? A 플러스 2였었어야 된다. 그러면 A의 4승은 S의 원소냐? 다시 얘기해서 A의 4승을 M자리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이 관계식이 성립하느냐? 자, 선생님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A 플러스 단위행렬이 S라는 집합의 원소라고 그래서 이 A 플러스 2를 요 M자리에다 그냥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 요렇게 집어넣었을 때 이 관계식을 만족하느냐? 나는 지금부터 이 명제의 진위 여부를 판정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A 플러스 단위행렬 제곱이다. 자, 요거 전개하시면요. A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는 A 플러스 2야.
자, 그래서 없어지고 넘어가면 a의 제곱은 마이너스 a가 되지요. 그쵸? 자, 그 다음에 a의 4승의 제곱이니까 a의 몇 승? 8승. 이 a의 4승이 되니?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a의 제곱이 마이너스 a면 a의 8승이 a의 4승이니 요게 된다면 얘가 참인데요. 자, 요거 양변에 똑같이 4승 4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a의 8승이 되고요. 마이너스 a를 4승하게 되면 마이너스는 4승하면 플러스니까 a의 4승이 되는, 즉 얘면 이게 맞습니다. 즉 그래서 원소이면 원소냐라는 형태가 나오면 얘를 저 조건제시법의 조건에다 대입하고 조건에다 대입해서 이렇게 명제를 새롭게 만들어서 진위 여부를 판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디귿 또한 역시 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정답은 얘라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아마 기억하고 니은까지 괜찮았다가 좀 디귿이 좀 힘들었던 학생들이 계실 수는 있는데 다시 한번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 진짜 기출문제에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경험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자,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이제 15번 문제인데요. 우리 1부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A1이 이고 SN이 이거고 AM 플러스 1이 이거다. 얼마나 어려우면 박스 채우기로 냈겠는가,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조금 더 이 문제는 어차피 출제자한테 주도권이 있으니 출제자가 말하는 말을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갓박스로 가보도록 하는데요. 갓박스로 가보세요. n이 2k가 되면 여기 n이 2k 마이너스, 즉 홀수냐 짝수냐로 이것을 구별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별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생각은 아마 학생들이 거의 못 하실 겁니다. 자, n을 2k를 갖다 집어넣으니까 a의 2k는 네모 박스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 앞쪽에 a에는 am-2 플러스 1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a의 2k는 즉 짝수항에 대한 정보인데요. 요 m-2와 요 n과의 간격이 2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2개 차이가 날 때마다 1씩 증가한다는 얘기이므로, 즉 a의 2k도 역시 등차 수열이다. 요식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 맞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공차가 1이다. 그리고 첫째 항은 A2예요. 그쵸? K값 대신에 1을 갖다 대입하면, 그런데 A2가 앞줄에 1이라고 주어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A2가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당연히 K가 될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쵸? 그래서 K가 됐구나. 그러면 갓박스에는 다 K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도 K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자, 이제 요 납박스만 맞추면 되는데, 납박스는 n이 바로 몇 K일 때? 2K일 때예요. 자, 이 SN에 대한 정보는 바로 그 앞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 앞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판단컨대 이렇게 되겠죠. n 대신에 2K를 대입하게 되면 S의 2K는 A의 2K 곱하기 A의 2K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런데 난 A의 2K가 K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A의 2K 플러스 1은 아까 전에 A의 2K 마이너스 1이 K 플러스 1이었으니까 바로 이것의 다음 항입니다. 얘는요. 따라서 얘는 K 플러스 2가 되겠구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K 플러스 1의 바로 다음 항이거든. 따라서 납박스에는 K에 가로하시고 K 플러스 2가 들어가겠구나 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지요. 자, 요즘의 트렌드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문제를 직접 풀는 이 과정을 보여주고 이 중간 내용을 이해하는 이런 문제. 수학적 귀납법이 나오던 옛날 여러분 스타일은 요즘에 많이 안 나온다는 것도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가를 FK라고 하고 자, 나를 GK라고 했을 때 문제는 F6 플러스 G7 이걸 갖다가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F6는 자,
요 값박스 따라서 K값 대신에 6을 갖다 대입하시면 되는 거고요. G7은 이게 바로 납박스란 말이죠. 따라서 K값 대신에 7을 갖다가 대입하시면 7 곱하기 9가 돼서 자 얼마가 정답이 되겠습니까? 69가 되겠네요. 그렇죠? 63에다가 6을 더하니까 자 정답은 얘라 몇 번? 3번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부 문제를 마무리를 짓고요. 자 이제 다음 여러분들의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